제3장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번 챕터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선 운동, 두 번째는 평면 운동, 세 번째는 상대 속도입니다. 첫 번째 장 직선 운동입니다. 직선 운동에서는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등속도 운동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로 화성 탐사선이라고 하는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화성 탐사선은 지구에서부터 화성까지 갈 때 직선 궤도를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거의 마찰력은 0이 되고 운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 화성탐사선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빠르기가 일정하게 가겠죠. 이러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갈릴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때는 마찰력을 거의 0으로 할 수 있는 실험 장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 실험이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구덩이가 있는데 이 구덩이에다가 구슬을 굴려보자. 그럼 구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자신의 위치까지 되돌아오는 위치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덩이를 갖다가 이렇게 파서 구덩이를 매우 길게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슬은 계속해서 굴러가다가 어디인지 모르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반대편의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바닥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계속해서 같은 속력으로, 그죠? 같은 속력은 같은 빠르기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이 물체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같은 빠르기로 항상 같은 속력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의 데피니션 정의는 무엇이냐? 네, 빠르기와 그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속도 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물리량인 속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서 사용하는데 그 속도가 어떻다는 것일까요? 네, 그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이 처음 속도 v0로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속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변화에 대한 위치의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속도란 어떤 시간 동안에 어떤 위치를 갖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한 small dt분의 small dx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라고 합시다 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했고요. 다시 말하면 아주 짧은 시간의 평균 속력을 순간 속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정의했어요. 등속도 운동이란 시간에 대해서 속력이 v0 처음 값으로서 그대로 유지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v0 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값, 그래서 콘스탄트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등속도 운동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운동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등속도 운동이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단 VT 그래프를 보면 가장 편리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VT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일단 얘기하겠죠.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빨간 라인처럼 전혀 변하지 않고 처음의 상태의 V0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VT 그래프에서 바로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 운동은 이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y축 값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갖다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바로 VT 그래프에서 밑넓이도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밑넓이를 생각해 보면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얘가 이동하는 바로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는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개념인 아주 짧은 시간 간격 dt를 더 작게 하면 델타 t를 더 작게 하면 dt라고 표현하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인 바로 속도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갖다가 면적 적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즉 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적분 표현을 갖다 얻으면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의 정의는 dx 나누기 dt. 여기서 dx dt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small d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말하죠. 그리고 그 아주 짧은 시간 간격 동의 짧은 위치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는 동안에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력이므로 그때의 델타 t를 0으로 갔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의 평균 속력을 바로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기에서 이 속도를 통해서 이러한 위치의 표현을 얻어내게 되는데 여기서 위치의 표현은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어떤 시간 동안에 간 위치라고 하는 건 t에 대한 x의 값은 처음의 위치 x0에다가 vt인데 이 vt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네, 델타 t라고 하는 아니죠. 델타 x라고 하는 변이, 위치의 변화이죠. 그래서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적분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지 간단히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식에서 dx 나누기 dt이기 때문에 dt를 좌변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속도 곱하기 dt는 dx 이런 값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양변에 적분을 합니다. 양변을 적분을 할 때 이때 적분 구간은 시간은 0에서부터 t초까지고요. 위치는 x0라고 하는 위치에서 x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v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적분기호 밖으로 나오게 되고 0t dt는 똑같이 x0 x d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dt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1이 생략돼 있다고 보고 tx 앞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1이 생략됐다라고 한다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v t가 되겠죠. 그래서 t 빼기 v0인데 v에다가 t에다 0을 대면 0이니까 그냥 살아남아 있고요. 얘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에 x를 집어넣고 두 번째 시작 구간인 x0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바로 위치에 적분을 통한 표현을 속도를 위치로 알아내는 방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치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는 또 함수,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X축에다가는 시간을 놓고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위치를 놓습니다. 이런 것을 XT 그래프라고 하고 XT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꼴이 나오겠죠. X0라고 하는 처음 위치에서 X까지 가는데 T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때의 빨간 라인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1차 함수에서 기울기, 바로 속도 v, 상수값, t의 상수값의 v가 되겠고 이때 x0에서 x만큼이라고 하고 변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다시 쓰면 x 빼기 x0가 바로 이만큼의 벡터 성분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바로 무엇이 되냐? 델타 x가 될 거고 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 속도, 하기 시간, vt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vt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먼저 등가속도 운동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예로 빗면을 따라 떨어지는 물체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빗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 비탈길이라고 볼 수 있죠. 비탈길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놓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질 때 얘는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지죠. 여기에서 V0에 대해서 V 값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증가할 때 이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 즉 가속도가 0보다 크고 그 값이 어떤 값을 갖게 되는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두 번째 어떤 예를 볼 수가 있냐면 자유낙하 운동이죠. 가장 대표적인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지표면이 있을 때 이 지표면을 향해서 얘는 곧바로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 위치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도 얘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갖는 일정하게 빠르기가 증가하는데 그것은 10m/s 제곱, 즉 1초 지날 때마다 10m/s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자유낙하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가속도와 그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다. 즉, 가속도의 그 크기와 다음에 가속도의 그 방향이 일정하게 갖는 물체의 운동이다. 그럼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도입했고 그 가속도의 크기가 처음 가속도인 a0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운동을 갖다가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었었죠?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도입했는데 그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의고요. 그 속도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본다면 그것은 순간 가속도라고 보죠. 순간 가속도를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인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평균 변화량, 평균 가속도를 갖다가 바로 가속도, 순간 가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간격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평균 가속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가속도를 바로 순간 가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표현을 보면 이 V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dx, dt가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V 대신에 dx, dt를 써주게 되면 여기서 희한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d라고 하는 것이 몇 개예요? d가 두 개이기 때문에 d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dt라고 하는 전체 값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dt제곱이라고 쓰면 이 d제곱 x 나누기 dt제곱을 갖다가 바로 가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d제곱, dt제곱의 x 이렇게도 표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도의 수학적 표현, 물리량의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가속도 값이 처음 가속도 값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어떤 운동인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표현해 보게 되면 자,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 가속도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라고 해서 등가속도 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등가속도 운동의 y축값, 즉 가속도 값은 a0로서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아주 짧은 시간 간격 스몰 d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가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밑넓이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바로 가속도의 정의를 보면 a라고 하는 것은 dt 분의 그 다음에 여기 dv라고 했으므로 저기에 있는 바로 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a와 dt라고 하는 것의 곱이니까 dv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 요 d가 스몰 d가 큰 d인 델타로 바뀌게 되면 델타 v 아주 짧으면 dv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속도의 변화량도 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적분으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속도의 정의를 통해서 바로 시간을 접근을 하게 되면 속도의 표현이 속도는 처음 속도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나중 어떤 임의 시간 동안의 시간에서의 속도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V0는 처음 속도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AT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델타 V라고 하는 가속도 시간 곱하면 델타 V, 네,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적분으로 되었는지 앞에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그림을 먼저 그려줬네요. 그림 먼저 보지 말고 우리는 다시 제가 여기다 판서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어떻게 했죠? dt를 갖다 이항을 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dt는 dv라고 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 곱하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다시 가속도 곱하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시간의 변화량은 바로 아주 작은 속도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양변에 이것들을 모두 다 적분을 합시다. 자, 여기를 모두 다 적분을 합시다. 모두 다 더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 간격으로 더하는데 시간은 0부터 t까지 이렇게 다 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0부터 t까지 모두 다 더하고 속도는 아마 처음 속도는 v,
제로였을 것이고요. 나중 속도는 V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가속도 값이 변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인티그럴 t 제로에서부터 t까지 dt는 자 바로 여기는 그대로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t가 되고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네, 원래는 이렇게 먼저 쓰죠. 여기에서는 V가 되고 V 값은 V0에서부터 V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V-V0는 AT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V를 낳고 이항을 하게 되면 바로 위와 같은 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러한 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그래프 함수로 1차 함수로 또 표현이 가능하죠. 자, V는 V0 AT니까 나중 속도 V, 그 다음에 처음 속도 V0 시간, 이때 기울기 A. 자, 이 1차 함수에서 여기의 기울기는 바로 A가 되겠고 여기에서 변화량, 자, V 빼기 V0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앞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V라고 하는 속도에서 V0라고 하는 속도를 빼게 되면 그것은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 되고 이 속도의 변화량은 바로 네 앞에서 했던 것처럼 AT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간격은 AT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는 V0 AT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 표현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속도 시간 그래프를 더 많이 사용하냐?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는 속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도 알 수 있고 또한 여기서 면적을 통해서 무엇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위치의 변화도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다양하게 표현함에 있어서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면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축 값의 변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밑넓이가 있죠. 이 밑넓이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바로 위치도 알 수 있으니까 자, 등간속도 운동에서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항상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등간속도 운동은 다시 복습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죠. 바로 가속도 값이 처음 가속도 값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이다. 그런데 속도값은 처음 속도값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AT라고 해서 시간에 대해서 A는 일정한데 시간이 증가하면 이 값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 등가속도 운동이다. 여기서 AT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 표현은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로 그래프 V축에서 밑넓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V라고 하는 함수 값을 적분을 하게 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시간 적분하게 되면 바로 위치가 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결과에서 여기에 있는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T 시간 후에 바로 위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처음 위치 값에다가 V0 t를 더하고 2분의 AT 제곱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V0T라고 하는 것을 이 밑에서 보면 그래프에서 보면 V0T는 이 사각형의 밑넓이에 해당하고 이 사각형의 밑넓이는 처음 속도 그대로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간주했을 때의 위치의 변화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 AT제곱 표현했는데 이것은 속도의 변화량만큼 이 어떤 t 시간 동안 이당했을 때 그때의 바로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합해야만이 최종 위치가 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수식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될 겁니다. 그럼 의미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해서 어떻게 해서 시간 접근을 하면 이 값이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V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의에서 dx 나누기 dt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V0 플러스 AT가 되고요. 그럼 dt를 양변에 곱해서 dx는 V0 더하기 AT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를 하고 여기에 dt를 곱하면 자, 단순히 이항을 한 거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변을 갖다 모두 다 dx를 갖다 전부 더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짧은 작은 변이를 다 더하자 라고 하는 것을 기호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다 더해요. 오른쪽 칸도 다 더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간격으로 다 더합니다. 근데 x는 어디서부터? 네, x0라는 처음 위치에서부터 x까지 다 더하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v0 at dt니까 t는 언제부터 0초에서부터 t초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네, x-x0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변은 뭐 됩니까? V0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V0T로 되겠고 그 다음 AT, 자 AT는 2분의 1 AT 제곱으로 접근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그래프는 자, 이쪽으로다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처음 위치를 0으로 잡기도 하죠.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아서 이 x0라고 하는 것을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0부터 x까지다. 그러면 이 xtrf는 보는 것처럼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만 남고 t에 대해서 2차 함수죠. 그러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은 바로 v0 플러스 2분의 1a에다가 t를 곱한 것이죠. 자, 근데 t가 0일 때는 전체 값이 x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0, 0 포인트를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t를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t 값이 어떤 값이 있을 때 x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곡선 상태를 갖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시간 간격 동안에 위치의 변화량을 갖다가 살펴보면 그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가 점점 간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간격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을 조금 다른 표현 방법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챕터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예제 3.2번 등가속도 공식 유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의 x 마이너스 x0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x 마이너스 x0를 갖다가 뭐 s라고 해서 이동 거리 표현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그 거리는 나중 이치에서 처음 이치 값으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표현은 똑같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 3번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식은 바로 뭐죠? 네, 속도 시간식이라서 V는 V0 더하기 AT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냐? 위치 시간에서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쓸 수 있죠. 여러분들 흔히 이 X0를 생략하고 처음 위치 0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 식을 유도를 해낼 수 있죠. 즉, 첫 번째 식에서 t를 갖다가 표현을 해서 그 t를 각 두 번째 요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왼쪽에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직선 운동의 두 번째입니다. 중력에 의한 직선 운동을 가져왔어요. 우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직선 운동, 그 중에서도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력에 의한 직선 운동이죠. 이렇게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이 있는데 그 물체를 놓게 되면 그 물체는 어디에서든지 바로 지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 물체가 낙하하면서 가속도가 g 값으로서 일정 값으로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자,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공간을 갖다가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중력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중력장에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를 갖다 쭉 이어서 선을 그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뭐 중력장을 나타내는 선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지표면에서는 이 선들이 균일하게 그려지는 게 맞는데 왜 균일한 중력장을 갖아서 그 중력장의 크기는 g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것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지구 중심을 향하는 중력선을 갖다 그릴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 지표면으로 오게 되면 평행하고 나란한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자, 이러한 중력장 내에서 어떤 물체를 놓게 되면 그 물체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이때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그때의 얘가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g의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중력에 의한 직선 운동으로는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냥 자유롭게 떨어지는, 여기에서 모든 마찰을 무시한 거겠죠. 자유롭게 떨어진다는 자유낙하 운동, 또는 위쪽으로 던져 올린 연직 투상체의 운동, 또는 아래로 던져 올린, 자, 던져서 내린 바로 물체 운동. 여기 아래로 던진 것, 그 다음에 위로 던진 것, 또는 그냥 가만히 놓은 것. 가만히 놓은 거는 초속도가 0이고 아래로 던진 거는 초속도가 있다는 것이고 위로 던진 거는 그 초속도 있는 상태로 위로 던진 거죠. 그럼 이 세 가지의 운동이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 세 가지 운동은 모두 다 같은 원인인 중력 그리고 중력장 G에 영향을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같은 표현 방법으로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속도 값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면 그 가속도 값은 네, A가 마이너스 G다. 그래서 표현은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이죠. 자, 그때의 속도 시간 표현 방법이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 세 가지 다 전부 다 하나로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속도 시간 표현은 자, 이렇게 V는 V0
플러스 AT에서 이 플러스 A라고 하는 것만 마이너스 G로 바꾸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위치 시간식은 어떻게 되느냐? 네, Y는 아까는 X를 썼던 것이 지금 단순히 Y좌표라고 해서 Y로 바꾼 거예요. Y는 Y0 플러스 V0 T에다가 플러스 AT에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G로만 바뀌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속도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냐? 네. 앞에 여러분들이 유도하라는 숙제를 내드렸었어요. 자, 처음 숙제를, 이제 실제 숙제를 내드리는 건데, 잘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y, 마이너스 y 제로라고 하는 델타 y 값은 있죠. 여기에다가 가속도 g, 그 다음에 어떤 높이 e 값을 곱하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v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여러분들 더 익숙할 텐데 표현 방법만 다르게 했을 텐데 s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예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또는 중력장 G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번 다음 물음에 답하라. 보기를 이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단 그래프는 2차 함수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 x값이 변하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돼요. 자, 얘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포물선 운동이겠습니까? 네, 얼핏 보면 포물선 운동이 같죠. 하지만 형태가 시간에 대해서 포물선 형태이지 포물선 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운동입니까? 네, x값이 변하는 운동이죠. x값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운동.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빗면이 있다. 근데 빗면에 물체를 갖다가 위쪽으로 던져 올렸다. 마찰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빗면, 비탈면에서 물체의 이 첫 번째 운동 방향을 플러스 x라고 잡아보자. 라고 한다면 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얘가 어때요? 점점 올라가다가 결국은 멈췄다가 점점 이렇게 더 빨리 내려오게 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운동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 이런 운동이겠죠. 자,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뭔지 보면 첫 번째, 속력이 가장 빠른 시각은 했어요. 속력이 가장 빠른 시각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T1, T2, T3로 본다면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속력이 가장 큰 거죠. VT, 아니죠. 여기 XT, XT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바로 무엇이 속력입니까? 네, 접선의 기울기가 속력인데 이 세 개의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T1이 속력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가장 빠르겠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출발한 T가 제로일 때가 아마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T1과 T2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이것은 속도의 방향이고 얘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2차 함수고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2차 함수에서는 어떤 것이 일정한 운동이죠? 바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이 식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네, x 값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돼요? 는 x0 값이 있는데 이 x0 값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갖겠네요. 마이너스 어떤 x0에서부터 시작했고 t라고 하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 vt의 값으로 점점 이 x값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g t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나오겠죠. 자, 이것이 이 함수꼴의 표현일 텐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입니까? 아니죠.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G, 여기서 마이너스 G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비탈길이라고 하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A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AT제곱. 그리고 얘는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한 방향,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인 으로 거짓이 되겠네요. 그 다음 T3에서 가속도는 0이다 라는 질문을 했네요. T3에서 가속도는 0이다. 이 T3에서는 뭐가 0입니까? 가속도는 일정한 값을 갖고 바로 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얘도 거짓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체 운동을 갖다가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니까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위치 시간 그래프를 어떻게 바꿉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보면 판단하기가 아주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속도는 처음이 가장 빨랐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결국 0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체 운동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보게 되면 가속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가속도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A의 어떤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또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물체 운동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갖다가 그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또 예제가 나왔는데 이 예제는 어떤 예제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높이 h에서 자유낙하시켰다. 물체가 지표면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여라. 이때 중력 가속도는 g이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물체가 떨어진 낙하 시간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네, 위치 시간식 등가속도 운동식 중에서 위치 시간식을 쓰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풀이를 그대로 살려놨는데요. 풀이를 보면서 하면은, 자, 위치 시간식은 나중 위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에서, 자, 위치의 변화량을 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V0t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V0라고 하는 처음 속도는 가만히 자연낙하시킨 바로 0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남고요. 여기에서 Y0 값은 처음 위치라고 해서 H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땅에 떨어졌을 때 Y 값은 0이죠. 그래서 0을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시간은 루트 G분의 2H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를 처음 속도 V0로 수직으로 던져 올렸다. 연식 투사 운동이구나. 중력 가속도는 G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네, 자연낙하 운동하고는 좀 다르겠지? 그러면 같은 공식을 써도 될까? 네, 같은 공식을 써도 되죠. 왜냐하면 중력가속도 G로 동일한 중력장에서의 물체의 운동이니까. 그래서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뭐 자연낙하 하는 물체 운동에서의 시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공식을 쓰면 되겠죠. V는 V0 GT 이렇게. 자, 근데 처음 속도는 V0고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나중 속도 최고 높이에서의 V 나중은 0이 되겠죠? 그래서 0은 V0 GT가 되겠고 따라서 시간은 G분의 V0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겠습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는 T 왕복 시간은 이거의 2배가 되겠죠? 예, 올라갈 때 시간하고 내려올 때 시간이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지표면에 돌아올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아니, 다시 지표면에 돌아오면 바로 속도는 V0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뭘 이걸 또 구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 연습해 봅시다. 어떤 공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지표면 돌아올 때의 속도, 방금 전에 왕복 시간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의 속도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방금 전에 했던 그대로 공식 써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마이너스 gt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왕복 시간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나중 속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놔두고, 처음 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v0를 갖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g는 사용해주고, t 왕복 시간은 방금 전에 구했죠? g, 그 다음에 v0의 2배다. 그럼 얘는 약분이 될 게고, 결국 남는 것은 v는 마이너스 v0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이지? 아까는 V0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올 때 속력이 V0죠? 올라갈 때 속력은 V0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붙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예제 풀어봤고요. 다음 예제 한번 보시죠. 등가속도 운동식 예제가 참 많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수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운동인데, 두 물체네요. 이번에는 두 물체를 t 시간 간격으로 같은 속력으로 던져 올렸다. 이때 두 물체가 만나는 높이를 v0 t, g의 함수로 나타내라. 네, 공을 하나 던졌어요. 공을 던졌는데 이 공을 갖다 먼저 던졌고요. 얘가 쭉 올라갔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2번 공을 던졌어요. 근데 이 2번 공을 던졌을 때까지의 시간 간격은 바로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이고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얘네 둘이 1번과 2번 공이 그 다음에 충돌할 거라는 거죠. 그때 충돌할 때까지의 지표면으로서 던진 높이 y, 그죠? 지표면에서 던져 올린 높이, 뭐 h라고 해도 되고요. 그 높이를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자, 이번에는 숙제로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공부는 바로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는 바로 중력장 내에서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1단원, 제3장의 1단원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